아저씨 다리 아직도 숨 쉬고 있어요. 제가 깨워드릴 수 있어요. 휠체어에 앉은 재벌 회장 앞에서 11살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포기했던 그 다리를요. 그런데 이 아이의 말이 진짜가 되기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몇 살이고 뭘 하면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장마가 퍼붓던 그날, 강세준 회장은 거실 한가운데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디 넓은 거실이었지만 그에게는 갇힌 감옥처럼 느껴졌죠.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교통사고 이후 세준의 다리는 완전히 감각을 잃었습니다. MRI를 찍어도 신경검사를 해도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죠. 신체적으론 문제가 없는데 뇌가 다리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시민성 마비, 마음이 다리를 버린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도 세준은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배선영이 하루 3번 들어와 서류를 내밀었지만 그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죠. 회사 일도 사람도 모든 게 의미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새로 들어온 가사관리인 윤소라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이댁 관리를 맡게 된 윤소라입니다. 세준은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라 옆에 서 있던 작은 아이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죠. 11살쯤 되어 보이는 까만 눈망울의 여자아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아린이에요. 아이는 또박또박 인사를 하더니 휠체어를 빙 둘러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세준의 다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말했죠. 아저씨 다리 아직도 숨 쉬고 있어요. 세준이 처음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제 아빠가 그랬어요. 몸이 아픈 사람은 많지만 진짜 아픈 건 마음이래요. 마음이 포기하면 몸도 따라서 포기한대요. 소라가 황급히 아이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하리나, 실례야.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세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에게 물었죠. 내 아빠는 의사니? 네. 재활의학과 의사였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슬픔을 삼킨 것 같은 그런 차분함이었죠. 세준은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제가 아저씨 다리 깨워드릴 수 있어요. 아빠한테 배웠거든요. 소라가 다시 아이를 말렸지만 세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어떻게? 할인이 배낭에서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고 모서리가 다른 누군가 오래 사용한 것 같은 공책이었죠. 이게 아빠의 마음 재활 노트예요. 아빠가 환자들한테 쓰게 했던 거예요. 세준은 그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정갈한 글씨가 보였죠. 마음이 다리를 포기했다면 다리에게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들려주세요.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다리에게 이유를 들려준다니. 하지만 세준은 그날 밤 처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죠. 내가 좋아했던 것들. 아침 산책, 직접 운전하는 것, 골프, 손자를 안아주는 것. 적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는 다리가 필요했죠. 세주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썼어요? 세준이 공책을 내밀자 할인은 조심스럽게 세준의 다리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공책을 펼쳐 들고 다리를 향해 읽기 시작했죠. 아저씨 다리야, 들어봐. 아저씨는 아침에 산책하는 걸 좋아했대. 너 없으면 못한대. 그리고 손자를 안아주고 싶대. 너 없으면 일어나지도 못한대. 세주는 우스운 광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1살 아이가 자신의 다리에게 말을 거는 모습.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인이 다 읽고 나서 말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해야 돼요. 다리한테 계속 이유를 들려줘야 해요. 그럼 다리가 듣고 있다가 언젠가 대답할 거예요. 정말 그럴까? 네. 아빠가 그랬어요. 몸은 마음의 말을 듣는다고요. 그날부터 세준의 일과가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공책에 무언가를 적고 할인이 찾아와 그걸 다리에게 읽어주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진 않았지만 세준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창밖을 보는 시간이 줄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늘었죠. 배선영은 그 모습을 복도 끝에서 지켜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녀에게는 세준이 무기력한 채로 있어야 할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할인의 마음 재활은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공책에 적는 것만이 아니었죠. 할인은 세준에게 매일 작은 과제를 주었습니다. 오늘은 20년 전 사진첩을 보세요. 그때 뭘 하고 있었는지 적어보세요. 오늘은 가장 보고 싶은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세요. 왜 보고 싶은지 적어보세요. 오늘은 아직 못한 일 하나를 적어보세요. 꼭 하고 싶은 이유도요. 세주는 처음엔 귀찮아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니 잊고 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죠. 젊은 시절 첫 사업을 시작할 때의 떨림, 아들이 태어나던 날의 벅참, 아내와 함께 걷던 제주도 올레길의 가람.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의 다리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편 배선영은 조급해지고 있었습니다. 세준이 회복되면 안 됐죠. 그녀는 지난 3년간 회사 비자금을 빼돌려왔고 세준이 무기력한 동안 그걸 은폐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주일 후 배선영이 한 남자를 데리고 저택에 나타났습니다. 50대로 보이는 흰 가운을 입은 남자였죠. 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오신 슈타이너 박사님입니다. 시민성 마비 전문가시죠. 남자는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강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회장님과 같은 케이스를 치료해 왔습니다. 세준이 물었습니다. 치료율은 87%입니다. 다만 수술이 필요합니다. 뇌신경 재배선 수술이죠. 수술? 네, 한국에선 아직 허가가 안 났지만 독일에선 이미 검증된 방법입니다. 다만 비용이 배선영이 끼어들었습니다. 10억입니다, 회장님. 하지만 다시 걸을 수 있다면 세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10억은 문제가 아니었죠. 다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할인이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오늘 공책 시간이에요.
할인아, 지금은. 하지만 할인은 슈타이너 박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아저씨는 의사예요? 그럼 내가 독일에서 온. 그럼 왜 MRI 안 봐요? 뭐? 우리 아빠는 환자 보면 무조건 MRI부터 봤어요. 근데 아저씨는 왜 안 봐요? 슈타이너가 당황했습니다. 아, 그건 이미 독일에서 자료를. 거짓말. 아저씨 MRI는 6개월 전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바뀌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세준이 할인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진지했죠. 그리고요. 할인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뇌신경 재배선 수술은 2019년에 실험 중단됐어요. 효과가 없어서요. 여기 독일 의학 저널에 나와 있어요. 배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슈타이너는 허둥지둥 변명했죠. 그건 새로운 방식이. 나가세요. 세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죠. 슈타이너와 배선영이 나간 후 세준은 할인을 불렀습니다. 넌 어떻게 알았니? 아빠 책이요. 아빠가 남긴 의학 책들 읽어봤어요. 심심할 때마다요. 11살 아이가 의학 저널을 읽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덕분에 세준은 사기를 당하지 않았죠. 그날 밤 세준은 배선영을 불러 물었습니다. 선영 씨, 그 사람 어디서 구했나요? 회장님, 그건 10억 중에 얼마를 가져가기로 했죠? 배선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준은 천천히 말했죠. 선영 씨는 오래 함께 했으니 기회를 주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기를.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배선영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새로운 계획을 세웠죠. 할인 모녀를 이 집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며칠 후 할인은 세준에게 새로운 과제를 주었습니다. 오늘은 사고 난 날을 떠올려 보세요. 그날 뭘 하고 있었는지요. 세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 왜요? 내 과속 때문에 운전기사가 죽었어. 정말 아저씨 잘못이에요? 경찰이 그렇게 결론 냈어. 할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근데 왜 아저씨는 기억이 안 나요? 사고 전후 기억이 없어. 그럼 정말로 과속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세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경찰 보고서를 믿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할인의 질문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자신의 잘못이었을까? 호기심이 많은 할인은 저택 곳곳을 탐험하길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소라 몰래 지하 창고로 내려갔죠. 먼지 쌓인 상자들, 오래된 가구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다가 할인은 구석의 덮개가 씌워진 차량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덮개를 벗기자 까만 세단이 나타났죠. 범퍼가 찌그러지고 앞유리에 금이 간 차였습니다. 사고 차량이었죠. 할인은 차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블랙박스가 그대로 달려 있었죠. 아이는 조심스럽게 SD 카드를 빼냈습니다. 이걸 보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할인은 SD 카드를 들고 저택 관리인 동현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관리인은 컴퓨터에 능했죠. 동현 오빠, 이거 복원할 수 있어요? 이게 뭔데? 비밀이에요. 복원만 해주세요. 동현은 의아해하면서도 SD 카드를 받았습니다. 몇 시간 후 그는 복원된 파일을 할인에게 건넸죠. 복구는 됐는데 봐도 돼? 안 돼요.
이건 제가 먼저 봐야 해요. 하리는 방으로 돌아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사고 당일의 도로가 나타났죠. 날씨는 맑았고 차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건 운전기사 노성민이었습니다. 뒷좌석엔 세준이 서류를 보고 있었죠. 속도계를 보니 시속 100km. 제한 속도였습니다. 과속이 아니었죠. 그런데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삐. 브레이크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노성민이 당황하며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죠. 회장님, 브레이크가...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차는 그대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화면이 흔들리고 비명소리와 함께 영상이 끊겼죠. 할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과속이 아니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이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었습니다. 할인은 음성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3일 전 차 안에서 녹음된 통화 내용이 있었죠. 예, 배 실장입니다. 배선영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차량 정비요? 다음 달로 미루세요. 예산 절감해야 하니까. 하지만 브레이크 패드가 거의 다 닳았다는데요. 그 정도면 한 달은 더 버텨요. 쓸데없이 예산 쓰지 말고. 할인은 숨이 막혔습니다. 사고는 과속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브레이크를 제때 교체하지 않아서 일어난 거였죠.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린 건 배선영. 할인은 곧바로 세준을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이거 봐야 해요. 세준이 영상을 보는 동안 할인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세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죠. 이게 진짜야? 네. SD 카드에서 복원했어요. 그럼 성민이는 내 잘못이 아니었어? 세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개월간 자신을 짓눌렀던 죄책감.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 잠깐. 세준이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배선영의 통화 내용을 듣고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선영이가 그랬어?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배선영이 급히 들어왔죠. 회장님, 큰일입니다. 소라 씨 방에서 회사 비자금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소라 씨가 정보를 빼돌리려 했던 것 같습니다. 당장 해고해야. 거짓말. 할인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런 거 몰라요. 닥쳐, 이해가. 어른 말에. 실장님이 숨긴 거죠? 배선영이 움찔했습니다. 할인은 계속 말했죠. 저 어제 복도 CCTV 모니터에서 봤어요. 실장님이 밤에 우리 방 앞에서 뭔가 하는 거요. 이해가 지금 무슨... 동현 오빠한테 CCTV 영상 달라고 할까요? 배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죠. 선영 씨, 정말 그랬습니까?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경비실에 연락해서 CCTV 영상 가져오세요. 배선영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30분 후 동현이 가져온 영상에는 배선영이 소라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히 담겨 있었죠. 선영 씨, 세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 운전기사를 죽인 것도 모자라 이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려 했습니까? 회장님, 저는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변호사 연락 기다리세요. 횡령과 증거 조작, 명예훼손,
모두 고소하겠습니다. 배선영은 비틀거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세주는 소라를 불러 정중히 사과했죠. 소라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괜찮습니다, 회장님.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세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더 큰 죄책감이 밀려왔죠. 노성민은 결국 회사의 비용 절감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최종 책임자는 자신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세준은 공책에 썼습니다. 나는 성민이에게 사과해야 한다. 직접 만나서. 일주일 후 세준은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6개월 만이었죠. 동현이 차를 몰았고 할인이 함께 갔습니다. 정말 가야 해요? 소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세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 합니다. 이건 제 다리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차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 멈췄습니다. 노성민의 가족이 사는 곳이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노성민의 아내였죠. 그녀는 휠체어의 세준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찾아뵈어도 될까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좁은 거실, 낡은 소파. 세준이 살던 세계와는 너무 달랐죠. 앉으세요. 세준은 휠체어를 거실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죠. 이건 블랙박스 영상 복원본입니다. 그리고 통화 녹음, 정비 기록, 모든 증거입니다. 노성민의 아내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점점 떨렸죠. 이게 무슨. 제 과속이 아니었습니다. 브레이크 결함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은? 예. 남편분은 아무 잘못이 없으셨습니다.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개월간 남편이 회장의 과속 때문에 죽었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보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사모님, 세준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제 책임입니다. 제 회사고 제 차량이었고 제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을 제 차에 태우고 있었던 것도 제 책임입니다. 세준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버텼죠. 온몸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무리하시면. 할인이 말렸지만 세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신히 휠체어에서 일어나 한 발을 내디뎠죠. 그리고 비틀거리며 노성민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다리에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무릎이 바닥을 느꼈죠. 세준은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노성민의 아내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울다가 세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일어나세요. 사모님, 우리 남편은 회장님을 좋아했어요. 좋은 분이라고 했어요. 이제 그만 자신을 미워하세요. 제발요. 세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성의 눈에는 원망이 아니라 연민이 담겨 있었죠. 우리 남편도 회장님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세준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엔 죄책감이 아니라
용서받았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할인이 조용히 다가와 세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다리 지금 대답했어요. 세준이 놀라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무릎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다리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세준은 노성민 가족에게 10억을 보상금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세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인아, 네,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영영 일어나지 못했을 거야. 아니에요. 아저씨가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도 고마워. 차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 세준은 처음으로 휠체어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틀거렸지만 할인과 동현이 양옆에서 부축했죠. 거실로 들어서자 소라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다리가, 네, 움직입니다. 세준은 소파에 앉으며 소라와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소라 씨, 할인. 네, 회장님. 당신들은 이제 더 이상 직원이 아닙니다. 소라와 할인이 놀라 눈을 크게 떴죠. 세준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제가 선택한 가족입니다. 그 후 3개월이 흘렀습니다. 세준은 매일 재활 치료를 받았고 할인은 여전히 매일 공책을 읽어줬죠. 다리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세준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6개월 만에 대중 앞에 선 그는 보조기를 짚고 단상에 올랐죠. 오늘 이 자리는 사과와 고백의 자리입니다. 세준은 사고의 전말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브레이크 결함, 배선영의 비리, 조작된 사고 보고서, 모든 것을요. 고 노성민 기사님은 제 회사의 안전 불감증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6개월간 제 과속 때문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건 제가 회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준은 계속 말했죠.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첫째, 회사 안전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둘째, 노성민 기사님 가족에게 충분한 보상과 평생 지원을 약속합니다. 셋째, 세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 개인 재산의 절반을 사회공헌 신탁으로 출연하겠습니다. 산업재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세준의 재산은 2조가 넘었습니다. 그 절반이면 1조가 넘는 금액이었죠. 그리고 이 재단의 이름은 할인재단으로 하겠습니다. 저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준 한 아이의 이름입니다. TV로 회견을 보던 할인이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엄마 저 말하는 거예요? 소라도 눈물을 글썽였죠. 세준은 화면 속에서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다리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걸 얻었습니다. 진실과 용서와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요. 회견이 끝난 후 세준은 보조기 없이 걸어서 차에 올랐습니다. 아직 불안했지만 확실히 걷고 있었죠. 저택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소라가 만든 음식, 동현이 준비한 케이크, 그리고 세준과 할인. 건배. 4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주스였지만 기분만큼은 샴페인 같았죠. 할인아. 세준이 할인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할인이 봉투를 열자 서류가 나왔습니다. 재단 설립 문서였죠. 그리고 그 밑에는 양자 입양 신청서. 소라가 놀라 세준을 봤습니다. 세준은 조용히 말했죠. 소라 씨가 허락하신다면 할인이를 제 딸로 입적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요. 회장님, 그건 저는 아들이 하나 있지만 그 아이는 이미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인이 같은 딸이 필요합니다. 세준이 할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 다리를 깨워준 것도 고맙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넌 내 마음을 깨워줬어.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저씨,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돼. 할인이 세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소라도 함께 울며 세준의 손을 잡았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세준은 서재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었죠. 다리도 인생도 희망도.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다리는 움직이고 새 가족이 생겼고 무엇보다 진실을 마주할 수 있게 됐죠. 노트북에 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 강민호에게서였죠. 아버지, 뉴스 봤습니다.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조만간 들르겠습니다. 마이너스 민호. 세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도 결국엔 자신을 이해해 주는군요. 다음 날 아침 세준은 처음으로 혼자 힘으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보조기도 휠체어도 없이요. 복도를 걸어 거실로 나가자 할인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아빠, 혼자 걸었어요. 그래. 이제 진짜 걸을 수 있어. 세준은 할인의 손을 잡고 창가로 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할인아, 너 덕분이야. 아니에요. 아빠가 스스로 한 거예요. 아니야. 넌 내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줬어. 뭐요? 세준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리가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 그게 진짜 재활이라는 걸. 할인이 세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아빠는 진짜 자유예요. 그래. 이제 진짜 자유야. 세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 절망의 비가 내리던 그 창문. 이제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다리를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진실, 용서, 가족, 그리고 다시 일어설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자신의 다리로 걸어갈 새로운 인생을요. 저택 정원에서는 소라가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동현은 차를 닦고 있었죠. 그리고 할인은 여전히 공책을 들고 이제는 자신의 꿈을 적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빠처럼 의사가 될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 줄 거야. 세준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죠. 기적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작은 용기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려는 마음이라는 걸. 세준은 보조기 없이 천천히 정원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확실하게. 그의 다리는 이제 진짜로 살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강세준 회장은 다리를 잃었지만 진실, 용서,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다리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일어서는 것. 그게 진짜 재활이었습니다.
기적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작은 용기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